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황혼을 바라보며 남편과 단둘이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 결혼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제게는 누구보다 귀한 아이랍니다. 부모에게 귀하지 않은 자식은 없겠지만 제 딸은 저한테 유독 귀하고 아깝고 감사한 자식이네요. 저희가 아이를 어렵게 가졌거든요. 제발 자식 하나만 갖게 해달라고 병원이고 점집이고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빌던 어느 날 드디어 제 딸이 저희를 찾아와 줬습니다. 무려 결혼하고 7년이 지나고 제 나이 30이 훌쩍 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어렵게 찾아와 준 제 딸이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불면 날아갈까, 쥐면 쓰러질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딸은 다행히도 저희 바람보다 더 잘 자라줬어요. 늦둥이 자식이라 오냐오냐 버릇없이 키웠다 생각할까봐 오히려 더 엄하고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며 키웠더니 그 덕분인지 저희 딸은 어디 나가서 저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제 딸은 개근상에 모범상에 반장에 학교 회장까지 하며 다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바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제 기대보다도 잘 큰 딸을 보며 저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죠. 그렇게 뭐든 자기 알아서 잘하고 공부하면서도 봉사활동까지 다닐 정도로 착하고 순한 제 딸이었지만 저도 자식 걱정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이가 너무 착하기만 해서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실컷 자식 자랑해놓고 또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부모 입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백발이 돼도 아이처럼 보이는 게 자식이라는데 거기다 딸 자식 가진 입장에서 험한 세상에 내 자식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됐죠. 특히나 요즘같이 흉흉하고 험한 세상에 저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어쩌나 싶을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어디 가서 나쁜 남자 만나서 코 꿰이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는데 어느 날 결국 딸아이가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며 얘기를 꺼내 오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걱정한다고 해서 다 큰 자식에게 잔소리할 수도 없어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고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딸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 아빠, 나 오빠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결혼하겠다고? 너희가? 이미 만나면서 우리끼리는 결혼 얘기도 많이 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눈 것 같아. 2년쯤 만났으면 적게 만난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30이고 오빠도 나이가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식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니들도 이제 결혼할 나이지. 우리는 선영이 네 선택을 존중하니까 재촉하거나 걱정하진 않을게. 니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서 남자친구는 허락받으러 언제 인사 오겠다고 그러니? 말 나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면 부모님 걱정하실 것 같다고 엄마 아빠 좋은 날에 최대한 빨리 오겠대. 아유 그래. 쇳불도 단 김에 빼라 그랬다고. 그 친구 아주 사내답고 결단력 있구나. 우리 걱정도 해주는 걸 보니 속도 깊은 것 같고 말이야. 우리는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적당한 시간에 부담 없이 오라고 그래라. 괜히 반대할까봐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안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말을 해주긴 했는데 자기는 그래도 긴장이 되나 봐. 벌써부터 좋은 인상 보여드려야 한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요즘엔 둔해 보이면 게을러 보이고 싫어하실까봐 아침마다 조깅하고 다이어트하면서 살까지 빼고 있다니까. 어머 뭘 그렇게까지.
아휴, 우리가 뭘 어떻게 나무랄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선영이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해. 물론 부모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걱정은 들지만 그래도 네가 평생 함께할 사이인데 네 의견이 제일인 거 아니겠니? 그렇다고 설마 우리 딸이 엉망인 사람을 데려올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 선영이가 얼마나 신중하고 속 깊은 아이인데. 나도 알아. 그래서 엄마가 여태 아무것도 안 묻고 묵묵히 지켜봐 준 거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도 보시면 용주 오빠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막상 딸아이가 결혼 얘기를 꺼내니 심장이 쿵하니 떨어지는 것처럼 걱정이 먼저 들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밝게 웃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좋은 남자 잘 골랐겠지 생각하며 딸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고 믿어주려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만나게 된 예비 사위는 제 기대만큼, 아니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제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던 건지 딸아이가 어디서 자기랑 똑 닮은 남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선한 인상에 예의 바르고 깍듯한 예비 사위의 모습이 퍽 마음에 들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 선영이랑 만나고 있는 강용주라고 합니다. 진작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동안 걱정시켜드려 송구합니다.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이 송구하다니. 아이 뭘 그렇게까지야. 젊은 사람들이 마음마저 교제하는데 부모들이 참견할 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허락받으러 온 거면 된 거지. 우리 그렇게 걱정 안 했으니까 긴장 풀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 낮추세요. 그래도 될까? 하긴 뭐 내가 말을 높이면 자네가 더 불편하겠구만. 그래요, 아빠. 아빠가 너무 그러시면 오빠가 더 긴장하겠어요. 엄마도 오빠 편하게 대해줘. 어머, 뭐 그렇다고 손님을 너무 편하게만 대하긴 좀 그렇지. 에이, 너무 그렇게 예의 차리는 것도 선 긋는 것 같아서 서운해. 언제는 예비 사위라 그러더니 아직 안 거야? 하긴 우리도 앞으로 가족 될 사이인데 너무 딱딱한가? 이해해줘요. 애 아빠나 나나 예의를 차리려고 그런 거니까. 그럼 선영이 말대로 우리도 그냥 자식처럼 편하게 대할게요, 용주씨. 아니, 자네도 긴장 풀고 편히 있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우선 밥부터 먹어야지. 제가 사위를 처음 본 순간 저는 한눈에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안다라고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제 눈에 사위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 집 현관을 들어오면서도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에 몸에 예의가 배어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거기다 자세도 바르고 곧고 긴장해서 떨리는 음성이었지만 자기 할 말을 조곤조곤 잘하는 모습을 보며 몸과 정신이 건강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전부 제가 제 딸의 짝으로 바라고 그리던 모습이었네요. 그 순간 저는 예비 사위를 제 아들처럼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이어지면서도 사위는 시종일관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저희 남편도 그런 사위가 마음에 들었는지 평소 잘하지 않던 술까지 권하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네, 술은 좀 하나? 잘하지는 못하지만 마실 줄은 압니다. 어하하, 그럼 다행이구만. 나도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서 말이야. 여보, 그거 어딨지? 왜, 내가 우리 선영이 20살 생일날 출장 갔다가 사온 와인 말이야. 아유, 그거? 아유, 세상에, 당신 그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아유,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 우리 딸이 사위 데려오면 마시려고 산 술인데. 예전에 저희 남편이 프랑스로 출장을 가면서 와인을 몇 병 사들고 왔었어요.
그 와인이 저희 딸이 태어나던 해에 담근 술이라 그러는데 마침 딸이 성년을 앞둔 터라 딸아이의 성년을 축하하며 한 병을 개봉했었고 나머지 한 병은 나중에 딸아이가 사위를 데려오면 다 같이 마시자며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하지 않는 저희 부부라 저도 남편 부탁에 창고에 잘 넣어놓고 잊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와인을 따자고 하지 뭐예요. 그 모습에 저는 남편이 벌써부터 그 친구를 사위로 생각하는구나. 남편도 저처럼 사위가 쏙 마음에 들었구나 생각했죠. 이런 귀한 걸 제가 마셔도 될까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자네 주려고 내가 10년 전에 사온 건데. 자네가 안 마시면 누가 마시나? 아무래도 이 사람이 용주가 마음에 들은 모양이야. 처음부터 선영이가 예비사위 데려오면 마시겠다고 그랬었거든. 그러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었대? 아이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우리 딸 시집 보내는 날이 언제려나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네를 보니 이제 그 걱정도 덜어도 되겠어. 둘이 아주 잘 어울리니 걱정 없이 잘 살 거라 믿네. 그러니까 용주 자네도 선영이 너도 서로 도우면서 예쁘게 잘 살거라. 남편의 그 말 한마디로 저희의 마음을 대변한 셈이었습니다. 원래도 딱히 반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희 부부 마음에 쏙 드는 사위를 데려와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어요. 덕분에 사위와 딸아이의 얼굴도 밝아졌고 그 자리에서 상견례 얘기까지 나올 수 있었죠. 아직 저희 딸이 그 집에 인사를 다녀오지 않았기에 상견례는 그 다음이어야겠지만 마음이 들뜬 저희는 하루빨리 예비사돈을 뵙고 상견례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저희야 언제라도 좋지만 사돈 생각도 해야 하니 중간에서 아이들이 잘 조율해서 날짜를 잡아보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딸이 예비사돈 댁에 인사를 다녀오게 됐죠. 엄마, 나 어때? 얌전하고 괜찮아 보여? 응, 우리 딸 너무 예쁘네. 가서 예의 바르게 잘하고 와. 긴장 많이 되니? 그럼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인데 당연히 긴장되지.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오빠는 이걸 어떻게 먼저 했나 모르겠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용주 보니까 교육도 잘 받고 잘 자란 것 같던데. 그런 집에서 설마 너를 싫어하시겠니? 엄마는 우리 딸 그렇게 안 키웠네. 엄마 말대로 어머님도 나 좋아해 주시면 좋겠다. 알았어, 나 잘하고 올 테니까 기도해줘, 엄마. 그래, 조심히 다녀와. 예비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희 딸은 새벽부터 일어나 때 빼고 광내며 준비를 하느라 야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만남의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혹시라도 흠잡힐 곳이 없나 걱정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긴장이 된다며 걱정하는 딸에게 저는 안심하라 일러줬습니다. 저도 사위를 만나지 않았다면 걱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들을 키운 분이시라면 분명 좋은 분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딸도 어디서 미움받을 아이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며 배웅을 해줬는데 다녀온 딸아이가 급하게 밥을 찾는 겁니다. 엄마, 혹시 집에 남는 밥 좀 있어? 응? 너 거기서 먹고 온 거 아니었어? 엄마는 너 당연히 거기서 먹고 오는 줄 알고. 남은 게 없어서 밥은 새로 해야 하는데. 그럼 나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을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배가 고프다니 무슨 일이야? 선영아, 너 설마 거기서 밥 못 먹었니? 시어머니가 뭘 제대로 안 차려주셨어? 아니, 어머님은 너무 잘 차려주셨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제대로 먹질 못해서 그래. 그래? 그럼 별일 없이 잘한 거야? 잘 뵙고 왔지. 별일도 없었고 다 좋았어. 다녀오자마자 배가 고프다며 밥을 찾는 아이를 보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사위가 오던 날 제가 한상 가득 차려줘 사위가 잘 먹고 간 것을 보며 저희 딸도 그 집에서 잔뜩 얻어먹고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저녁을 해먹고 딸 몫은 남겨놓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피죽도 못 얻어먹고 온 표정으로 배가 고프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걱정하는 제게 딸은 자기가 너무 긴장을 해서 못 먹었단 말하기에 저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몇 분 뒤 뜬금없이 시킨 사람도 없는 치킨 배달이 도착했더라고요. 배달이요! 배달이란요? 저희는 시킨 사람 없는데? 여기 주소가 맞는데요? 아니에요. 저희는 안 시켰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딸은 먼저 씻고 오겠다며 샤워 중이라 딸아이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저나 남편 중에도 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시킨 적 없는 배달이라니 당황스러웠죠. 그럼 주문자한테 전화 걸어볼 테니까 통화하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여보세요? 여기 배달시킨 분이세요? 어머니, 저 용주예요. 치킨 배달 제가 시킨 거예요. 선영이한테 연락을 해놨는데 선영이가 못 받나 보네요. 놀라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나, 용주 너가 보낸 거구나. 선영이가 지금 씻고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나 봐. 난 또 왜 시킨 적도 없는 음식이 왔나 했네. 선영이가 밥을 못 먹고 간 게 걸려서요. 제가 따로 밖에서라도 먹여 보냈어야 하는데 밤도 늦고 선영이도 피곤한지 그냥 집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다 같이 드시라고 치킨이라도 보냈습니다. 아유, 뭘 또 이런 것까지.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지? 아니에요. 제가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까먹으셨는지 선영이가 못 먹는 해산물들로만 잔뜩 차리셨거든요. 그래서 선영이가 입에도 못 댔어요. 사위의 얘기를 전해들은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받았지만 자기가 긴장해서 먹지 못했다는 딸아이의 말과 달리 사위가 하는 말이 너무 달랐거든요. 사위는 사돈께 분명 선영이가 뭘 못 먹는지 미리 말씀을 드려놨는데 하필이면 선영이가 먹지 못하는 해산물들로 상을 차리셨답니다. 저희 애가 입에도 못 대는 간장게장이며 굴이나 멍게 같은 해산물들을 차려주셨다 하더라고요. 사위 말로는 어머니가 완도분이시라 자기 생각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려고 그러신 것 같다는데 그게 하필 저희 딸에겐 쥐약이었네요. 선영이 오기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잊어버리신 건지 이해를 못하신 건지 날 음식들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퇴근하고 가는 바람에 그걸 몰랐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예 못 먹는 줄은 모르고 자기 입맛에 맛있어서 잘 차려주고 싶어서 그러셨다는데 그래서 선영이가 한술도 못 떴어요. 선영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미안해서요. 선영이가 굶고 들어간 거 아시면 부모님도 속상하실 거고 저도 너무 죄송하네요. 아유, 아니야. 어머니가 설마 일부러 그러셨겠나. 아직 새 식구를 잘 모르셔서 그러셨겠지. 밥이야 내가 챙겨 먹이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라. 분명 사위가 미리 얘기를 했다는데도 왜 그러셨는지 선뜻 이해는 가지 않지만 저는 설마 일부러 그러셨을까 생각하며 사위에게 괜찮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 상식에서 예비 며느리가 못 먹는 음식을 일부러 고생스럽게 차렸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거든요. 준비한다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간 딸이 여태 굶었다는 건 속상했지만 그래도 사위가 이렇게까지 미안해하고 선영이 먹으라고 음식까지 보낸 걸 보며 세심한 남편감을 얻어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었죠. 그렇게 그때까지는 사돈이 어떤 저희로 그러셨을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는 주말 점심시간으로 잡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아침 대바람부터 다들 분주했어요. 옷 다려입고 씻고 준비하는 것만 해도 수시간이 걸리다 보니 식구들대로 다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첫 만남 자리에 늦을 순 없어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출발을 했는데 그날따라 길도 안 막혀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지 뭐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죽이다
10분 전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시간을 얼추 맞춰서 들어갔던 건 식당 예약 시간 문제도 있고 저희가 너무 일찍 와 있으면 사돈께서 부담을 가지실까 싶어서였어요. 다행히 사돈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는지 식당 룸은 비어 있었고 저희 세 식구는 한 방향으로 쪼르륵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다행이다. 그치? 그러게. 아유, 오늘따라 길도 하나도 안 막히고 너무 다행이네. 첫 만남 자리가 제일 중요한 법인데 말이야. 용주는 어디쯤이라니? 우리 먼저 와 있다고 괜히 마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심히 오라 그래. 안 그래도 방금 연락이 왔는데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네요. 괜찮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요. 운전하고 있으니 연락을 못하나 보다. 늦어도 괜찮으니까 너도 운전 방해되게 더 연락하지 말어.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도착하고 저희는 늦어도 괜찮단 말을 했지만 그 뒤로도 사돈은 도착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시계를 보니 벌써 30분이 다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식당에서는 예약한 음식을 준비하냐 몇 번을 확인을 하고 기다리는 저희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럴 게 저흰 1시간이나 일찍 와 있었으니 벌써 기다린 지 2시간이 다 돼가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한 번 더 확인하러 왔을 때에야 예비사돈과 사위가 도착하게 됐죠. 저는 지친 기색을 숨기고 사돈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주도 운전하느라 피곤했겠네. 식사 시간이 좀 지나서 허기지시지는 않으세요? 안 그래도 종업원이 확인을 하던데 바로 음식 내오라고 할까요? 예, 뭐 밥 먹으려고 만난 거니까 밥부터 먹어야죠. 안 그래도 먼 길 오느라 아주 혼났습니다. 아휴, 니들은 어쩌자고 이 먼 데다가 식당을 잡았니? 그냥 대충 근처에서 먹으면 될걸. 우리 동네에도 괜찮은 고깃집이 있다니까. 무슨 한정식이니 뭐니. 이런 데 음식은 조금 주고 비싸게만 받아먹는데 이런 곳이 음식 맛도 그냥 그렇다니까. 안사돈은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으시고는 다짜고짜 식당 흠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종업원이 주문을 받겠다고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앞에서 음식이 별로일 거라느니 비싸다느니 흉을 보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민하며 예약한 식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돈에게 섭섭하기까지 했어요. 거기다 한참 기다렸는데도 죄송하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첫 만남 인사가 장황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흔한 인사치레도 없이 자리에 털썩 앉으시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고민하다 고른 곳이니 예쁘게 봐주시죠. 저희도 이런 곳에 자주 오진 않지만 가끔씩 분위기 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요, 엄마. 상견례를 어떻게 동네 고깃집에서 하겠어요. 선영이네 부모님도 계시는데 제발 분위기 좀 맞춰주세요. 아니 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냐? 내가 뭐 그렇다고 니들 탓을 했어. 선영이 제 혼을 냈어. 나는 그 곧 결혼할 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비싼 식당을 잡았나 걱정을 해준 거지.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걸 넌 모르니? 안 그럽니까 사돈? 사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럼요. 애들 걱정돼서 그러셨군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 즐겁게 드시면 좋겠네요.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가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오가는 곳인가 보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늘 저희를 귀빈처럼 대하려는 모양입니다. 근데 안사돈은 말을 참 번지르르 잘하시네요. 그런 말을 듣다 보니 귀가 간지러울 지경이네. 아휴, 나는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사람이라 그런 말 못합니다. 그냥 속에 있는 말 내뱉어야 속이 시원하지 거칠에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아들이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가 지 낳아준 엄마인데 뭘 어쩌겠어요. 안 그럽니까? 처음 만난 예비사돈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사돈에게 어떤 대단한 기대가 있었다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예비 사위를 보고 상상하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분명 사위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모범생 느낌이라 부모님도 그러실 거라 예상했는데 사돈께서는 목청이 크고 성격이 괄괄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조금 예의가 없다 느껴질 만큼 말씀도 거침이 없고 말과 행동이 드셌는데 듣자 하니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니 일찍 남편 잃고 홀로 자식 키우며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애 7살 되던 해에 애 아빠 죽어버리고 내가 갑자기 가장이 되려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때는 정말 농약 마시고 콱 죽고 싶었는데 애가 멀쩡히 살아있으니 내가 자식을 두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못해 산다 하면서 정말 별별 고생 다 했어요.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 텐데 침짝 같은 자식이 있으니 이걸 어떡해. 그래서 제가 애를 시댁에 맡겨놓고 혼자 일 다녔어요. 전국으로 돌면서 시장에서 물건 떼다 팔고 한밭집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애를 키웠다고요. 아유, 그러셨군요. 저희는 용주가 너무 바르고 착해서 고생 모르고 자란 줄 알았는데 사돈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니 참 대단하시구나 싶네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 바르게 키우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야 뭐 애랑 같이 산 세월보다 떨어져 있는 세월이 훨씬 길었으니 직접적으로 해준 건 별로 없죠. 우리 아들이 깔끔 떨고 체면 차리는 건 전부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시댁이 종갓집이라서 그 집이 예의 범절을 엄청나게 따졌거든. 애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 죽고 나니까 자기들한테 애만 떼놓고 가라고 그랬었는데 뭐 과부더러 그러니 오히려 고맙지 뭐. 아무튼 그 뒤로 놓친 애들 돌아가실 때까지 애가 그 집에서 컸으니까 거의 10년을 떨어져 살았나?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애 혼자 기숙사 들어가서 살고 그 뒤엔 또 대학 생활한다고 자취한다고 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쟤랑 같이 산 세월은 얼마 안 돼요.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받고 바르게만 자란 줄 알았던 사위에게 그런 가정사가 있었다니 저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머니와 그렇게 긴 시간을 떨어져 있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왜 모자지간의 성격이 그리 다른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사위가 유년기를 조부모님 댁에서 보냈으니 성품이나 예의는 전부 돌아가신 조부모님께 배웠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지 왠지 사위도 자기 어머니를 불편해하고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드님이 잘 커져서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용주를 보고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요즘 보기 드문 진중하고 착한 청년이다 싶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운데요. 떨어져 사느라 자주 보지도 못하고 해준 것도 없는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저는 저희 아들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어릴 적엔 애가 칼 때마다 지 혼자서 자라 있더라고요. 거저 키웠지 뭐. 어린애가 엄마 보여주겠다고 여기저기 대회 나가서 상을 타오고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어요. 덕분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지금도 좋은 직장 다니잖아요.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정말 배가 부르시겠어요. 저는 아들 없이 딸만 있어서 그런지 이런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실 것 같네요. 아이, 그걸 말이라고요? 자식은 뭐니 뭐니 해도 아들이 최고지. 딸들은 시집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사돈은 딸 하나뿐이라 많이 아쉬우시겠네요. 그래도 좋은 남편감 만나 시집 가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예세아가, 넌 아주 복 받은 줄 알아라. 우리 아들 같은 남편감이 어디 또 있니?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네가 남편 잘 챙기고 내조 잘 해야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아, 네, 어머님. 제가 오빠 잘 챙길게요. 엄마 제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가 제 내조를 왜 해요? 선영이도 일하느라 바쁜 사람인데. 저희는 청소든 살림이든 다 같이 할 거예요. 저 선영이 고생 안 시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살림을 해? 살림은 여자가 해야 꼼꼼한 거지. 남자들이 뭘 할 줄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안사돈? 뭐 예전에야 여자들이 가정주부로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이 낳고도 맞벌이하고 같이 일하니까 아무래도 살림도 같이 해야겠죠. 제가 보기엔 아이들이 알아서 잘할 것 같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돈은 제 눈치는 보이지 않으시는 건지 벌써부터 저희 딸에게 아내돌이며 며느리돌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 딸한테 내조를 하라 하시는지 걱정스러웠지만 정작 같이 살 사위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고 사위가 알아서 잘 끊어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 후로도 사돈은 식사를 하는 내내 한참 동안이나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힘들게 키운 자식이니 귀한 것은 당연하다 싶었지만 애들 결혼시키자고 만난 자리에서 저희 딸에게는 바라시는 얘기만 하고 칭찬 한마디 없으시니 그게 내심 서운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상견례는 제 기대와 많이 달랐고 예비 사돈에게 실망도 컸지만 저는 오로지 사위 하나 보고 그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사돈을 보고 당황해했지만 아이들이 좋다니 어쩌겠냐며 끝까지 응원을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기들 결혼이니 알아서 하겠다며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뿐인 자식이라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 가정을 꾸려 새 출발하는 아이들이 자기들 힘으로 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요즘 집값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다행히도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위가 회사에서 사택으로 제공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서 집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사위가 얻은 사택에 딸아이가 혼수를 채워 넣으며 아이들끼리 결혼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됐고 마침내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며 신혼살림을 차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엔 쉬느라 친정 한번 오라고 하기도 미안했던 저는 둥지 떠난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 일부러 연락도 뜸하게 했었어요. 간간히 걸려오는 딸과 사위의 전화에 안부를 주고받으며 저는 딸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뒤로 딸이 점점 살이 빠지고 더 야위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선영이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요즘 뭐 힘든 일이라도 있니? 그냥 일이 많고 피곤해서 그렇지. 그렇게 바쁘면 그냥 집에서 쉬지 뭐하러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엄마는 나 안 보고 싶었어? 시간 내서 자주 왔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다 엄마 아빠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했어. 1시간 거리 뭐 그리 멀다고 여길 못 왔나 모르겠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이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회사 일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먹고 자며 회사 생활을 하니 살림을 제가 해줄 수 있었지만 결혼한 뒤로는 둘이서 맞벌이하며 집안일까지 알아서 해야 하니 전보다 더 피곤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집에 찾아갈까 싶었지만 괜찮다는 딸의 말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면 사위도 신경 쓰일 테고 신혼부부 사는 집에 너무 자주 다녀가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하며 걱정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웬 병원 응급실에서 저희 딸이 입원했다며
보호자로 제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때 하필 사위가 연구일로 멀리 추운 나라에 출장을 떠나 있던 터라 연락할 사람이 없어 저에게 연락을 해야 했던 모양이었죠. 사위가 없는 집에 혼자 잘 있을 거라 생각한 딸이 갑자기 병원이라니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 헐레벌떡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도착한 저는 응급실 침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상태였어요. 저희 딸 어디가 아픈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이 환자분이 이 날씨에 이 차림으로 밖에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입원하신 겁니다. 다행히 아직 동상이나 다른 증상은 없고 하루 정도 입원했다가 가시면 될 거예요. 이 날씨에 왜 옷도 없이 밖에 계셨나 모르겠지만 더 오래 계셨더라면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은 기록적인 한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너무 추워서 딸에게도 집에만 있으라고 당부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가 집에 서 있는 차림으로 왜 밖에 나와 있었던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다행히 얼마 뒤 딸이 무사히 깨어나며 저는 그제서야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선영이 너 미쳤니? 밖에 날이 이렇게 추운데 어쩌자고 이 날씨에 이런 차림으로 밖에 있었어? 뭐 집에 문이라도 잠겼던 거야 뭐야? 엄마, 나 한동안 엄마 아빠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나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멀쩡한 집을 두고 왜?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니? 그게 어머님이 지금 집에 와 계셔서. 근데 어머님은 내가 싫으신가 봐. 자기 아들은 추운 나라 가서 고생하는데 나는 따뜻한 집에 있냐면서 나를 내쫓으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이 널 내쫓았다고? 대체 왜? 아이 그럼 추운 날 집에 있지 밖에 있어? 오빠는 멀리 추운 나라로 출장 가 있는데 나는 남편이 해온 집에서 따뜻하게 팔자 좋다고 하시는 거야. 그 집을 오빠가 해왔는데 나는 혼수라고 제대로 해온 게 없다고.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혼이 나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나를 잡아 끌어서 현관 밖으로 내보내셨어. 뭐? 혼수 안 해왔다곤 쫓아냈다고? 아니 애초에 그 집이 강서방 돈으로 산 집도 아니고 사택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몰라. 나 너무 춥고 무서웠어, 엄마. 그제서야 저는 딸아이가 그동안 살이 빠져가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까지 사돈이 저희 딸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사돈과 사위는 떨어져 산 세월만큼 사이가 가깝지 않았는데 자기 아들과는 전화도 자주 안 하는 사돈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딸한테 전화해서는 아들 잘 챙겨라, 살림 잘해라 하며 아이를 들들 볶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은 그 스트레스로 살이 빠졌던 거죠. 그나마 사위가 중간 노릇을 잘 해서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몰래 괴롭힌 게 그 정도였다는데 미련한 제 딸은 안 그래도 대면대면한 모자지간이 멀어질까 싶어 사위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답니다. 그냥 전화로 그러시고 가끔 만날 때마다만 참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기고 힘들었거든.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땐 남편이 대신 화내주고 어머님도 조심하시니까 나만 참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남편이 없는 와중에 오셔서 이러실 줄은 몰랐어. 갑자기 쫓아내셔서 핸드폰도 옷도 못 챙겼는데 아무것도 없이 슬리퍼 차림으로 밖에 계속 서 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 도움 구하고 싶어도 늦은 밤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어서 현관 밖에 있다가 잠깐 졸았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어. 딸의 얘기에 저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며 지극정성으로 챙기기만 했는데
제가 그러는 동안 사돈은 내 딸을 괴롭히고 저런 취급을 하고 있었다니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저희 딸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지 사돈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저희 딸이 싫다고 하셨답니다.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으면 답답해서 싫다 하시고 싫은 티를 내면 싸가지가 없다고 하시니 저희 딸은 더 견딜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련하게 참고만 있던 딸에게 화도 났지만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던 사위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사돈이 언제 또 찾아올까 싶어 이대로 딸을 그 집에 그냥 두지 못했던 저희 부부는 그 길로 신혼집에 들러 제 딸의 물건을 챙겨 나왔고 사위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딸을 저희 집에서 보살폈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던 딸은 하루 만에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제 간병을 받으며 잘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출장을 갔던 사위가 귀국을 하고 저는 사위에게 그동안 있던 자초지종을 전부 얘기해줬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역시 아무것도 몰랐는지 깜짝 놀라며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저희 딸을 걱정했어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저도 알았지만 그래도 괜히 사위가 밉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더 신경 쓰고 잘했어야 하는 건데 다 제 탓이에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래, 나도 이번 일은 자네한테 탓을 좀 해야겠네. 용준이가 어머니랑 대면대면 하다고 내 딸이 참기만 했다는데 그걸 좀 신경 쓸 순 없었니? 자네 어머니가 못된 시어머니 노릇하시려는 거 정말 몰랐단 말이야?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말이지. 어떻게 혼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 추위에 애를 내쫓을 수가 있어? 나도 여러 걱정 많았었지만 그래도 용준이 됨됨이가 된 것 같아서 믿고 결혼시킨 건데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내가 사돈 직접 만날 테니 자네가 앞장서. 그딴 혼수가 뭐라고 겨우 혼수 때문에 내 딸을 내쫓았다는 사돈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위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죄 없는 사위를 잡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동안은 저도 아이들끼리 알아서 잘 살으라며 그냥 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진 못하겠더라고요. 그쪽에서 먼저 내 딸을 건드렸으니 저도 그냥 참고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혼수 마련에 찾아가서 엄마들끼리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는 사위를 앞세워 사돈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사돈, 제가 혼수 다시 해왔습니다. 예? 갑자기 무슨 혼수요? 사돈이 선영이한테 혼수 제대로 안 해왔다고 혼내셨다면서요. 그래서 그 추운 날에 맨몸으로 쫓아내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혼수 다시 해왔다고요. 혼수 다시 해왔으니 이거 받으시고 이제 저희 애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 이게 혼수입니까? 아니요. 그건 이혼 서류고 혼수는 사돈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뭔데요? 보이는 게 없는데. 없긴 왜 없어요? 여기 제 옆에 있잖아요. 댁내 귀한 아드님이요. 귀한 아드님 혼수로 받으시고 저희 딸은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예? 아니 안사돈, 왜 그러세요?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물으십니까? 저야말로 왜 그러셨는지 묻고 싶네요. 제 딸이 뭘 그렇게 잘못하고 모자라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네요. 왜요? 아드님이 너무 잘나서 저희 딸이 부족해 보이셨나요? 그런 아들 혼자 고생한다 싶어서 저희 딸이 얄미우셨나요? 혼수 핑계를 대셨다기에 전 재산을 털어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마련해 올까 싶었는데 그것보단 이 방법이 더 먹힐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식은 무시하면서 자기 자식만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사돈에게 그런 아드님 반품한다는 의미로요. 장모님, 안 됩니다. 저 선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이혼 얘기만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아니, 용준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휴, 사돈, 화만 내지 말고 진정을 좀 해보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설마 선영이 걔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냥 애가 남편 없다고 집도 안 치우고 늘어져 있는 꼴이 보기 싫어서 야단을 좀 쳤을 뿐인데, 선영이가 제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집을 나갔을 뿐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나가서는 추우면 그냥 들어오면 될 것을 뭐하러 미련하게 그러고 서 있었나 모르겠네요. 사돈,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럼 지금 제 딸이 사돈을 음해하려 거짓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사돈이 제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 듣고 왔는데도요. 아니, 선영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는 말이죠. 진정 좀 하시라니까. 왜 이러실까 정말? 애를 옷도 안 입히고 쫓아내서 춥다고 들어가겠다는 애 문도 안 열어주셨다면서요. 그래놓고 미안한 것도 없습니까? 이럴 거면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지를 마시던지. 제가 이 꼴 보려고 그동안 딸을 착하게 키웠나 싶어 후회가 됩니다. 아니, 이 결혼을 시킨 것 자체가 후회가 되네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헛소리만 하는 사돈의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이번엔 사위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도장을 찍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냅다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쏟더라고요. 그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사돈이 그 꼴을 보고 깨닫는 게 있으실까 싶어 그냥 뒀어요. 장모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제가 앞으로 책임지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다신 저희 어머니랑 선영이 안 보고 살게 할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용지야, 너는 배알도 없니? 그깟 여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엄마야말로 그만 좀 해요. 엄마가 뭔데? 그동안 자식은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를 챙기는 척이야?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 그랬어? 내가 엄마한테 뭐 하나 바라는 게 있었냐고? 나 엄마 결혼식에 안 부르려고 그랬어. 내 인생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내 결혼이라고 축하해 줄까 싶어서. 내 결혼 축하하지 못할 엄마 안 부르고 싶었다고. 근데 그런 나를 설득한 게 선영이었어. 그래도 하나뿐인 엄마고 가족이니까 이해해보자고. 참아보라고. 결혼하고서도 선영이가 먼저 시댁에 연락하고 가자고 한 거라고. 근데 그런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진 못할 망정 이딴 짓을 해요? 나는 그냥 며느리 교육시키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는 엄마랑 선영이 둘 중에 선영이 택할 거예요. 지난 20년간 당신 없인 혼자 잘 살았지만 나 이제 선영이 없인 못 사니까. 그나마 결혼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지내고 자식돌이라도 하려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부모 노릇 한 적도 없으면서 이런 못된 짓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말년에 자식 덕 보고 싶으면 지금 장모님께 얼른 사죄해요. 나 선영이랑 이혼하면 엄마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사위도 그동안 사돈에게 쌓인 게 많았던 건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울분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위를 보니 저까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자 사돈 역시 느끼는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 자식과 연 끊고 싶냐는 사위의 협박 때문인진 몰라도 사돈이 갑자기 기겁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싹싹 빌며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안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같은 자식돈 입장에 며느리를 예뻐했어야 하는데 제가 주제도 모르고 남의 자식을 험하게 대했네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애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시는데 앞으로 수십 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 있겠어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일하는 애한테 매번 전화해서 타박하고 괴롭히시고 했다면서요. 저도 바쁜 애들 힘들까 싶어서 문자도 고민하다 하는데 어떻게 사돈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세요?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도 된답니까? 아무튼 저는 사돈 말 못 믿겠으니 그런 공수표 던지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다신 이런 일 없겠습니다. 아니, 아예 선영이한테 전화도 하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엄마, 그럼 지금 각서 쓰세요. 앞으로 선영이 따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고 잔소리하지도 않기로. 그리고 나 없는 자리에서 선영이 만나는 일은 앞으로 평생 없을 거고 허락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하지 마세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시면 앞으로 다시는 저희 만나지 않는 걸로요. 뭐? 아이, 그럼 나 너를 자식을 보지 말고 살라는 거야? 제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진짜 저 영영 안 보고 싶으세요? 아니다. 아니야. 그래, 각서 쓰마. 사돈, 제가 여기 각서 쓰겠습니다. 제가 정말 뉘우치고 반성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결국 그날 사위가 사돈에게 각서까지 받아내며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그 후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돈이 약속을 잘 이행하고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제 딸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도 없고 사위 앞에서는 말조심해야 한다 싶으신지 싫은 소리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돈이 제 딸에게 한 짓은 전부 용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차라리 일찍 알아차려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애들이 같이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을 테니 이번 일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제 딸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